네, 우리 눈을 세계로 넓히는 시간, 털어서 세계 속으로. 고한석 국제문제 전문작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권희진 MBC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극우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본 극우와 독일 극우가 만나기까지 하고 일단 어떤 일입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미야 예. 참정당 대표죠. 이번에 이제 극우 정당인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예.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3년 전만 해도 한 석 얻었는데 3년 만에 14석을 얻으면서 예, 약진이군요. 약진을 했죠. 근데 놀라운 게 7월 25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자민당 지지율이 24%고요. 참정당 지지율이 13%로 예. 지지율 2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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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빠르게 이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정당의 대표하고 그 독일의 극우 정당이죠. AFD의 크루팔라 대표가 국회 사무실에서 이제 회담을 하는데 예. 만나서 이제 또 서로 이제 그 이념을 이제 공유하는 거죠. 자, 이민자가 너무 많아진 지역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하고 노선 유지하라는 메시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상징적으로 좀 느껴지는 거예요. 독일하고 일본 다 전범 국가 아닙니까? 2차 대전에. 예. 거기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극우 정당의 대표 2명이 만나서 예. 이런 얘기를 했다. 다음에 뭐 독일에도 추천하니까 다음 달에 또 독일 초청을 해서 다음 달에는 또 독일에 예. 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양새 극우의 국제연대 비슷한 모양새를 아주 좀 모양새가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연대를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예. 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모양새가요. 예, 모양새는 근데 이제 서로의 힘을 갖다가 좀 빌려서 예. 자기가 그냥 일부 소수파가 아니라 나름 이제 족보 있는 예. 국제적으로 세력이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보이고 싶은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일본,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건 한 몇 년 됐죠 이미. 극우가 예전 같으면 분명히 극우의 세력이 있긴 있어도 또 무시할 만한 어떤 현실 속에서 무시할 만한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는 세력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아니 그리고 또 미국은 지금 극우 정당입니까 아닙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들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극우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민주적 절차를 좀 약화시키고 네. 뭐 어떤 권위적인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진 정치 집단을 아마 네. 말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그 민주주의 지표를 연구하는 기관들을 보면은 20년에서 25년 사이 이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악화되고 예. 있다라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빈부 격차라든지 예.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네. 뭐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가 이런 극우화의 30% 정도를 뭐 설명한다라고 하는 예. 뭐 그런 대학의 어떤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또 그 미디어, 예. 예를 들어 SNS 같은 어떤 플랫폼 미디어, 이 알고리즘에 의한 플랫폼 미디어가 이 극우파들의 이념을 빠르게 좀 퍼뜨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2016년 브렉시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극우 정당이 빠르게 세를 불린 영국에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보면은 극우 정당들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반대하고 외국인들이 영국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 논리로 또 브렉시트가 되기도 예.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불평등이나 예. 경제적인 침체나 이런 것이 그런 배경이 될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정치 세력화되는 건 아니고 기존 정치 세력들에 대한 불만, 네, 기존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예. 그동안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급성장하는데 또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봅니다. 예. 우리도 뭐 불과 얼마 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 누구 못지않은 극우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미국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 우리가 또 기시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미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극우가 말로 극우면 괜찮은데요. 이게 또 분명한 정치 권력화되고 그럼 사회가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두려운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극우적 성향은 강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그러니까 배경은 계속 존재를 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그 기존 정치 그 정당이나 예. 주류 정치인들이 예. 그거를 더 자극을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제어를 하느냐 이런 예. 게 따라서 저는 많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든지 국민들을 자극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뭐 생생히 봤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눈에 띄고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역할인데요. 예. 말하자면 이제 마가 진영이라고 예. 하는 트럼프 주변의 이제 극우 세력들이 전 세계의 어떤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데 상당한 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난 5월에 폴란드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 대통령 거기는 이제 결선 투표를 하는데 결선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그 보수 그 대통령이 미세하게 지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때 그 이후에 결선 투표를 남기고 그 시파라고 하잖아요. 예. 그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정치 연합 이 사람들이 폴란드에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 이 극우 세력을 지금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네. 실제로 나왔고요. 이때 또 그 국토안보부 장관 놈이라고 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지지 연설을 하는데 예. 아시다시피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안보 문제가 민감하잖아요. 네. 러시아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폴란드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연설을 한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던 이 사람들이 미세하게 지고 있던 사람들이 여론이 돌아서서 미세하게 이 사람이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트럼프 발, 마가발 어떤 극우 이데올로기 예. 전파가 상당히 좀 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최근에 그 예. 한국 극우 세력들도 그 그렇습니다. 미국의 스모탄이라는 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 사실 그 이론을 거의 그냥 그 앵무새처럼 외우는 예.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부정선거 주장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떤 트럼프의 극우적 성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외교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시스템이 있는 국가니까. 그렇지만 그 외곽에서는 분명히 연대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세를 과시하기 위한. 우리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쪽 사람을 초청하고 또 저쪽의 구단체랑 연결 고리를 가지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7월 25일에 이제 관세 협상을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예. 하는데 브라질에 대해서 트럼프가 50%로 이제 폭탄 관세를 매겼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보우소나르라고 하는 전 대통령, 예. 룰라 이전의 전 대통령이 좀 극우적인 인물이고 친미적인 인물이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내란 혐의 같은 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재판을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브라질을 비판을 하고 예. 거기다가 이제 관세 50%를 던지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또 왜 보우소나루를 재판에 예. 회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관세를 어떤 극우 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예. 어떤 일종의 그 무기처럼 사용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거기 최고 대법관을 또 제재를 가했어요. 비자 같은 거 잘 안 나오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못 봤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두려운 것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한국에서요? 아니,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사정들이 예. 계속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예. 그에 대한 반발들도 계속 뭐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현상들은 계속 좀 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더군다나 세계 최강국이 지금 저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권희진 기자 말씀하셨지만 거의 노골적으로 또 지원하는 쪽도 있고. 예. 그렇죠. 뭐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뭐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럽 같은 데에서 어떤 뭐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대라는 것이 예. 어떤 힘을 뭉쳐서 뭘 한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예. 결집한다고 할까요? 예, 세를 과시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도 마드리드에서 뭐 마가가 아니라 메가라고 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메이크 유럽 그레이트 어게인. 네. 요새는 뭐 다 그레이트 어게인을 다 갖다 붙여요. 그 극우 세력들이. 여기에 또 이게 유럽의 그 극우 정치인들 뭐 르펜 같은 뭐 잘 아시죠? 르펜 같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극우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런 마가 이데올로기를 수용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일기 트럼프 정부의 이데올로그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이 유럽의 이제 극우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극우 연대를 하고 거기다 그 선거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전파해 주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서 트럼프가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극우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좀 전파하고 있는 예. 그런 강력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유럽의 경우를 보면요, 그 극우적 어떤 과격한 사상과 과격한 어떤 말들을 하던 지도자들이 정권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어떤 중도 쪽으로 돌아서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말하는 것만큼 위험한 양상으로 정치가 진행되진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세력이 이렇게 연대하고 활개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먼저 그 경제적인 문제들을 제일 먼저 잘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예. 우선적으로 제일 경제,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밑바닥에 깔린 불만들이 사실은 그런 그 어떤 소요나 예.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오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제대로 이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 질서에 대한 강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존 그 전후에 저희가 형성되어 온 어떤 그 체제나 질서나 이런 걸 무시하는 듯한 네.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이제 선을 긋도록 네. 요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미국의 경우 마가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보시기에? 예. 마가 세력은. 아시겠지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예. 이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이제 저항력 이제 예. 제조업층들의 남성 중심으로 예. 반발이 일어났고요. 근데 이제 꼭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이라는 정치 시스템이 저는 굉장히 거기에 그 이용당하기 쉬운 시스템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유럽처럼 다당제일 경우에는 그 중에 한 소정당만을 얘네들이 차지했을 텐데 이게 네. 양당제 소선거구제로 가다 보니까 네. 그 중에 주요 정당 하나를 이렇게 집어삼키게 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커나가면서 결국은 공화당 자체가 그냥 극우파가 돼버렸어요. 네. 지금은 마가 지지자들이 한 7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공화당 지지자 중에. 네. 그리고 이게 의회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원당제 같은 경우에는 그 총리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데 네. 대통령제에서는 또 이렇게 덜컥 대통령이 그쪽이 되면은 예.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게 예. 되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좀 우리도 한 거고요.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출발은 유럽이나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주류화되는 과정은 그런 그 양당제와 대통령제라는 특이한 또 미국의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해서 마가가 주류화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측면에서 말씀하신 우리 같은 대통령제,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 또 우리 같은 어떤 증오의 기반이 여러 가지 증오의 씨앗들이 있는 사회 구조, 우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겪어봤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게 지금 마가 말씀을 예. 하셔서 그런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마가 지지자 중에 45%가 예. 절반 가까이죠. 자신은 공화당보다 마가로 자기를 더 규정한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정체성을 말이죠.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정체성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화당이 어떤 마가 운동형 정당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예. 사실은 숙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극우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예. 좀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마가 세력들이 점점점 이 공화당을 정통 보수인 공화당을 잠식해 나가는 예.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가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 그러니까 반엘리트주의 성향이 있고 예. 기존 이제 그 민주공화당의 네. 기존 정치인들이 그 제대로 이 서민들을 이런 보호를 못했다. 그러니까 니네들 다 나가고 우리가 대신 접수하겠다. 예. 이런 어떤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이들이 주류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언뜻생하게 이른바 좌파라는 사람들이에 대한 그 백인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이 가지는 좌절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좌절감을 자극해 왔고, 그러니까 저 입으로만 옳은 얘기하면서 자기들 배불릴 건 다 배불리고 엘리트들 이른바 그들을 트럼프가 맞선다 뭐 이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앱스타인 사건 때문에 그게 예. 약간 좀 갈라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어떤 딥스테이트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죠. 뭔가 뒤에서 뭐 금융이든지 뭐든지를 네. 조정을 해가지고 잘난 놈들이 지들 마음대로 뒤에서 그렇죠. 예, 예. 국가를 움직이고 이득을 취하고 예. 있다. 뭐 이런 어떤 허구의 증오를 심어줘가지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 지금 때려잡겠다. 예.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공약처럼 하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그 때려잡는 일환으로 앱스타인 파일 예. 거기 이제 그런 뭐 금융인이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좀
예.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예.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거를 이제 공개해가지고 예. 일망타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마가 진영의 희망이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좀 실망을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좀 분열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트럼프 이제 명단이 포함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배신감 느낀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것이 어떤 미국 마가 진영의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군요. 그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치 윤 어게인처럼, 그러니까 그 개인 충성파, 무조건 충성파가 있고 한쪽은 마가 이념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티브 배넌이나 아니면 뭐 타커 칼슨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좀 배신 행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좀 양상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 분열상이 심각해질까요? 아니면 봉합될 것으로 보십니까? 봉합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 진영 논리로 보면 위험하다.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우리한테.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배신감으로 다가왔다가 이게 좀 불리해지는 것 같다 싶으니까 이제 좀 덮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여론조사 지표 같은 걸 보면은 크게 뭐 변화가 뭐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는 않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극우주의자들의 어떤 공통된 무기가요. 상실감을 자극하고 증오를 자극해서 그걸 통해서 진영을 결집시키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부 젊은 그 남성들의 그 증오를 자극하는 과정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공통된 전략은 원래 내 거야 하는 걸 누가 가져갔다는 어떤 가상적 상황, 그 분노를 자극하고 거기를 통해서 정치적 세력화하고요. 이런 어떤 명백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가 진영도 백인들의 그 열등의식을 자극하고 원래 우리 땅이 지금 막 뺏기고 있는 것처럼 자극하고. 약간 공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참정당의 돌풍도 보면은 미국의 마가를 벤치마킹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뭐 일본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일본은 사실 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3%인가요? 그렇습니다. 얼마 낮지 않은데 일부 이제 외국인의 범죄를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안 오르고 이러는 게 다 외국인 때문이야라는 식으로 뭐 캠페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또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아주 국가주의적인 정당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모습들을 공히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문화적 특수한 상황 그 외피는 조금씩 달라도 증오와 상실감 이런 부분을 자극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극우주의를 좀 억제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가 운동을 대처하는 민주당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심리나 그 배경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치와 함께 그 포용적인 자세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제 그걸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바보들처럼 이렇게 하니까 오늘 다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희진 기자, 고한석 국제문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